그룹 마이틴 출신 송유빈 측이 가수 김소희와의 사생활 사진 유출에 대해 이미 결별한 사이로 확인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뮤직웍스 관계자는 24일 오전 OSEN에 송유빈과 김소희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송유빈과 김소희가 1년 전에 잠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 결과 이미 결별한 사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를 통해 송유빈과 김소희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유출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기사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던 것. 결국 이미 결별한 사이인 송유빈과 김소희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되면서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 것. 또 뮤직웍스 측은 이번 사진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뮤직웍스 측 관계자는 별도로 당사 아티스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이후 선처 없이 법률적 모든 조치를 취해 아티스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유빈과 김소희는 뮤직웍스에 함께 소속돼 있었으며 송유빈은 지난 2017년 김소희의 앨범 타이틀곡 소복소복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김소희는 지난달 계약 만료로 뮤직웍스를 떠난 상태다. 송유빈은 지난 2014년 케이블 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6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뮤직웍스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2017년 마이틴 멤버로 데뷔했다. 하지만 마이틴은 지난 21일 팀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송유빈은 최근 엠넷 프로듀스 X100일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오늘 24일 오후 6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프로듀스 X100일에 함께 출연했던 마이틴 김국환과 디지털 싱글 블러이를 발표한다. 뮤직비디오 티저는 40초 분량으로 김소희와 그룹 마이틴, 송유빈이 등장해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과 소복을 부르는 김소희의 보컬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소복은 JYP 퍼블리싱 소속 프로듀서 핫초스가 김소희만을 위해 작업한 곡이다. 이번 곡은 보사노바풍의 리듬과 애절한 김소희의 보컬 선율, 몽환적인 사운드에 편곡이 더해져 포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김소희와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 피에스타 예지가 피처링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유빈과 김소희 열애설이 제기됐다. 과거 김소희와 송유빈은 각각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김소희는 지난해 8월 I love Sweden and I miss you too라는 글을 올렸다. 또 송유빈은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것. 김소희가 올린 게시물 이틀 전 송유빈 역시 스웨덴에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던 바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같은 소속사 뮤직웍스 소속 가수로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그룹 마이틴의 송유빈이 패션 뷰티 전문 채널 동아TV 키스 더 뷰티의 MC로 발탁됐다. 송유빈은 최근 MBC 뮤직 아이돌 투어와 K스타 내가 배우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훈훈한 비주얼은 물론 남다른 입담과 톡톡 튀는 리액션으로 주목받았고 뷰티 프로그램 MC까지 꿰찼다. 키스 더 뷰티는
뷰티를 잘 알지 못하는 남자 MC 마이틴 송유빈, 틴탑 리키, 핫샷 윤산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뷰저럴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뷰티계의 명 MC로 떠오르고 있는 가수 레이디 제이는 남자 MC들의 뷰티 멘토로 출연, 여심을 대변한다. 레이디 제인, 마이틴 송유빈, 틴탑 리키, 핫샷 윤산의 신선한 조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키스 더 뷰티는 11월 13일 월 밤 10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첫 번째 티저는 10월 19일 목동아 TV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선공개된다. 한편 송유빈이 속한 마이틴은 7월 타이틀곡 어마어마하게로 데뷔했고 데뷔 한 달 만에 러브콜을 받아 초고속으로 일본까지 데뷔한 바 있다. 또 홍콩 쇼케이스 콘서트 등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적 있다.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7일 자신의 이름을 고소인으로 적은 뒤 서명까지 했다. 경찰에 접수된 이 고소장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에 의해 고소된 황모 73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여가 지난해 3월 15일 경찰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 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블로그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누가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만도 몇 달씩 걸린다. 신상 정보를 금방 파악했다고 해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일주일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면 해당 사건을 특별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 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온 것이다. 사정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고소. 조 후보자가 일개 국민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직접 말한 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9일 황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제3자가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 글이 전제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황 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황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조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 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의 글 상당 부분이 의혹 위주로 작성된 만큼 허위 소지가 커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국 교수의 지금 상황을 나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조국 교수는 청문회에서 결백을 밝히면 되고 나는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나는 언론을 믿지 않는다. 불과 몇 달 전 손혜원 마녀 만들기에 동참했던 그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조국 교수는 하루 청문회를 거치겠지만 나는 최소 3년 이상 재판을 거쳐야 한다. 내 상황이 더 한심하다. 부디 저를 보며 위로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문화유산 지역에 다수의 건물을 매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고 부동산 투기와 지역 경제 살리기 사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래퍼 영비가 예상대로 1대1 크루 대결에서 승리했다. 23일 방송된 엠넷 쇼미 더 머니 시즌8 쇼미8에서는 1대1 크루 배틀에서 맞붙은 영비와 영소그 웨이브영 SOG 웨이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영비는 기대대로 실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상대는 일명 멍청미를 지닌 영소그 웨이브였다. 특별심사위원을 비롯한 크루들 모두 영소그 웨이브의 독특한 매력에 환호했다. 영비는 특유의 안정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영소그 웨이브의 존재감이 더 컸다. 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본 특별심사위원들은 영소그 웨이브가 진짜 즐겁게 해줬다고 칭찬했다. 이어 진짜 유니크하다. 즐거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심사위원들은 예상 외 어려운 심사라고 평가하면서 1대1 크루 배틀의 승자를 영비를 꼽았다. 쇼미8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되고 있다. 편의 중계는 서장훈 X붐, 안정환 X 김성주, 김병현 X 김재동으로 이루어진 3편의 중계진이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도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오롯이 내 선수만을 편애하고 응원하며 그들의 도전을 중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섬총각들의 3대3 미팅이 편에 중계될 것을 예고해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16일 공개된 영상에서 서장훈과 붐의 편애를 받는 섬총각 천덕주 선수는 미팅 자리에서 상대방 여성에게 점수를 받지 못할 여러 멘트들을 던져 편의 중계진들을 웃게 만들었다. 천덕주 선수는 7월부터 공연이에요. 오실래요? 라는 여성의 질문에 그때 되면 영 바쁠 것 같다는 대답을 했고 서장훈과 붐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답답해했다. 세 번째, 여성분이 미팅 장소로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이 너무 세다고 말했지만 이정호는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해 두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결국 천덕주가 에어컨 온도를 내려달라는 말을 했고 이 모습을 보던 안정환은 이정호 바보예요라며 안타까워했다. 나의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제 치명적인 단점은 빨리 실증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서장훈은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고 부문 중계차를 탈출하며 경악을 했다. 상대편 편의 중계진인 안정환마저 이건 자폭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병현은 상대편 투수가 눈 감고 던지는 골이라고 언급했다.